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시의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을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 청사는 광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명칭은 무엇이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논의가 이렇듯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원희 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양과 곡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화목 보일러를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시의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청사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전남 동부청사 등 3곳을 활용하되 주청사는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으로 정했습니다. 또 통합 이후 교육감은 1명으로 선출하고 교직원과 공무원의 신분과 근무 조건은 특별법에 명시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25일 열린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 제정 3차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를 무안에 두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권한과 기능의 합리적 분산과 균형 있는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 의원은 2026년 7월 1일 초대 특별시장 업무가 무안에서 시작되는 만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방 분권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주청사는 광주로 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로 청사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게 되면 명칭 문제는 광주 전남 특별시든 전남 광주 특별시든 어느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와 무안, 순천, 현재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고 가안으로 했는데 언론과 시도민의 반응은 특별시청은 무안이라고 받아들인다며 도심 공동화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안군의회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 청사를 반드시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군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제3차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두는데 잠정 합의한 직후 광주시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회는 주청사 문제를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광역 행정 중심인 전남도청이 통합청사의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주청사 무안 확정과 함께 청사 기능 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합의 정신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통합까지 남은 과제는 없는지 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희 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이 당정 중심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떤 과정 거쳐서 현재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님하고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오찬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는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 지원해 주겠다. 세 번째가 산업 및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원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찬성하게 된 거죠. 오찬 직후에 당에서 민주당에서 전남 광주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원희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 전남 광주 국회의원 전원을 다 특위위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탄력이 이제 붙는 거죠. 구체적으로 통합이 되면 어떤 부분의 혜택을 좀 받게 될까요? 하나는 5조씩 4년간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 두 번째가 지위, 그 통합특별시의 공무원들의 지위를 상향해 주는 것. 그래서 부자치단체장을 차관급으로 4명을 두는 것. 그리고 1급 공무원들로 상향시켜 주는 것, 주요 부서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기관을 이전을 집중 지원하는 것. 네 번째가 산업 및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리백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통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툭 던져주는 지원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광주와 전남과 광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른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전남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광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사를 한 군데만 두지 말고 광주 청사와 전남 지금 현재 무안에 있는 청사를 동시에 존치하자. 이제 산업발전 계획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권역별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권역, 서남권, 그다음에 동북권, 중부권, 그리고 농어촌 벨트, 남부 벨트 이런 쪽으로 해서 5개 권역 정도로 해서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도록 이런 계획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에너지 수도 이런 것들 구상해 왔는데 이번 통합으로 좀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전남 광주의 통합 논의로 인해서 이 경제 공동체 구성 논의는 더 한층 가속화될 거다라고 봐요. 그 기반에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해상 풍력과 전남권 전역에 풍부한 태양광, 즉 전기요금 재생에너지를 싸게 공급하면 기업 유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리백 산단도 그렇게 해야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첨단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거잖아요. AI든 반도체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싶은데 그 기업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뭐겠어요. 결국은 재생에너지이면서 값싼 전기요금이란 말이죠.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게 되면 가장 토대에 있는 재생에너지는 결국은 전남 서남권이잖아요. 해상풍력과 태양광. 그래서 저는 이 전남 광주의 통합 논의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통과 비롯해서 향후 어떤 지원 활동들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신지요? 본회의 법안 의결이 2월 말에는 이루어져야 이번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광주 통합, 전남 광주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월 말에 법안 발의, 그다음에 2월 달에 본회의 통과,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전남 광양과 곡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화재 예방이 산불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씨를 끄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발생한 곡성 산불 현장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광양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두 화재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마른 나무와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불씨가 밖으로 튀면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주변에 가연물이 가까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소화기나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원인을 보면 주택 등 건축물 화재가 약 6%를 차지했습니다. 담뱃불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까지 포함하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약 40%에 달합니다. 전국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 피해 면적은 4,003헥타르에 이르고 피해액도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각 행위를 멈춰주시고 화목 보일러의 재는 반드시 시켜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림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 전원을 꼭 확인하는 등 주택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가로챈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신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신 변호사가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 보상금 1억 1,8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확약서까지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현충공원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영암군은 26일 교동지구 일대에서 현충공원 착공식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구나 찾고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충공원은 사업비 23억 4천만 원이 투입되고 축구장 면적보다 조금 작은 4,869제곱미터 면적에 기억의 벽과 기념광장,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 형태로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2026년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진도군은 오는 27일 지3면을 시작으로 진도읍까지 모두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난해 주요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비전, 핵심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92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도 건의사항과 수건 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더해 7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연령은 2027년 70세 이상, 2028년에는 65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신분증과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각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에 전국 최대 규모인 4,7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21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배수 개선과 농촌 용수 개발,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도비 803억 원을 활용해 노후저수지 보수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설치,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도 함께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후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